요즘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에 앞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는 오피스텔이란 공간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는 오피스텔 투자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피스텔을 투자함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피스텔이란 어떠한 공간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오피스텔의 탄생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오피스텔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건축물의 한 형태죠. 1985년에 마포에 처음 건립이 되었고, 그 당시에는 변호사나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로 업무용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바닥 난방, 발코니, 욕실 이런 시설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1986년 건축법 개정을 통해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허용이 됐고, 그 이후에 수차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최근에 이르러서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는 바닥 난방이 허용되고 있고, 욕실도 자유롭게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1인 또는 2인 가구의 증가로 소형 거주 공간이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일반 아파트 단지에는 이런 작은 공간을 수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높은 용적률이 가능한 역세권 상업지구에 오피스텔이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단,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동급 평형의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피스텔은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필요에 따라 용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은 주택법에 의해 모두 8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축되기 때문에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 다만 부분적으로 일부 숙식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와 비교해서 오피스텔의 면적 계산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았습니다. 면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 전용 면적은 방, 거실, 주방, 욕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거 공용 면적은 계단, 공동 현관, 엘리베이터 등을 얘기하고, 기타 공용 면적은 관리사무실, 주차장, 커뮤니티 센터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면적 중에서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을 더한 것을 공급 면적이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기타 공용 면적을 더하면 계약 면적이 됩니다. 이때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동산 표시광고 지침에 의하면 아파트 분양 광고를 낼 때는 공급 면적 기준으로 분양 광고를 내고, 오피스텔은 계약 면적을 기준으로 분양 광고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아파트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파트는 나 혼자 단독으로 쓰는 전용 면적에 현관문 밖의 주거 공용 면적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을 합니다. 이때 흔히들 베란다로 부르는 발코니는 분양 면적에는 포함이 안 되는 서비스 면적입니다. 우리가 통상 방이나 거실을 확장하게 되는데 그만큼 전용 공간이 늘어나는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매물을 검색해 보면 아파트의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납니다. 전용 면적 약 25평에 해당하는 아파트인데 공급 면적은 34평형이 되고, 이게 바로 아파트의 분양 면적이 됩니다. 이때 전용률을 계산해 보면 평균적으로 약 75% 정도가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에 공용 면적을 더한 후 추가로 기타 공용 면적을 더해서 분양 면적이 됩니다.
이때 오피스텔은 아파트와는 달리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분양 면적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겠죠. 따라서 같은 평형대를 비교해보면 오피스텔이 불리하게 됩니다. 아파트에 비해 오피스텔이 저렴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이 비록 아파트와 같은 25평이라 하더라도 계약 면적은 약 50평에 이릅니다. 전용률을 계산해 보면 훨씬 더 작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평균적으로 약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발코니라는 서비스 면적 또한 빠져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분양 면적의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해당 부동산의 사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사적 주거 공간을 최대한 넓게 지어졌고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로 지어지기 때문에 공적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관리비도 오피스텔이 훨씬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표를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용 면적이 같다 하더라도 분양 면적은 달라집니다. 이 표는 평균적인 사례를 비교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 전용 면적이 같은 84제곱미터인 경우에도 아파트는 공급 면적이 분양 면적이므로 35평형으로 계약이 되고 오피스텔은 계약 면적이 분양 면적이므로 55평형으로 계약됩니다. 사례 하나를 살펴보고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서초 풍림 아이원 플러스입니다. 1층은 상가이고 2층에서 7층까지는 단일 평형의 오피스텔이고 8층에서 15층까지는 3가지 평형의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에 입주했는데 같은 전용 면적 13평형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2010년에는 거의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그 차이가 더 벌어져서 아파트는 약 5억 원에 거래되고 오피스텔은 약 3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오피스텔이 갑자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자 오피스텔이 새로운 투자 대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급부상한 오피스텔이지만 세금에 대한 확실한 이해 없이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